원기둥이 그려지게 돼요. 원뿔이 그려지게 됩니다. 원뿔. 안녕하세요, 강남 디자인부. 저번에 우리가 했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요 안에서 그 방법만 대입하면은 틀리지 않고 정확한 형태의 타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남 디자인부 남주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했던 육면체 투시 틀리지 않는 법에 이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원기둥에 대해서 수업을 간단히 해볼 거예요. 원기둥은 원이 반복돼서 높이가 생긴 것을 원기둥이라고 해요. 원기둥은 어떻게 하면 틀려 보이지 않게 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기둥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육면체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모든 사물이나 개체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면체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원기둥이 그 육면체에서 다른 개체를 그리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안에서 이것을 깎아가면서 원기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원기둥의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면체 안에 있는 원기둥을 찾아내면 이런 버려지는 공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깎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기둥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원을 잘 그릴 줄 알아야겠죠. 많은 학생분들이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타원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실수를 하는데, 사각형을 그릴 줄 안다면 타원을 절대 틀리지 않고 그릴 수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점, 그러니까 육면체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은 시점을 여러 각도로 보는 연습을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타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그 방법만 대입하면은 틀리지 않고 정확한 형태의 타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사각형의 중심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양쪽 그 꼭지점이 이어서 사각형의 중심을 찾아주시면 이게 당연히 타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4개의 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중심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중심을 찾아주셨으면 이 안에 원이 내접하는 부분이 이 네 부분이에요.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타원은 무조건 이 네 지점과 다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중심을 기준으로 4개의 선들이 생겼어요. 자, 이 4개의 선들을 3등분을 해주세요. 3등분을 했으면 안쪽으로부터 두 번째 부분 있죠? 안쪽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또 타원의 끝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시점에 맞는 타원의 시점은 방금 생긴 이 8개의 이 지점들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정확한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솔직히 다 귀찮아요. 이걸 언제 다 찍고 있어?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하지만 오래 걸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리는 게 훨씬 빨리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숙지해 두시고, 원기둥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본 십자선을 지켜주시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높이가 되는 부분과 옆에 넓이를 하는 이 가로축, 그러니까 이 세로축과 가로축들의 관계가 수직이 되어야 돼요. 수직. 근데 이 부분이 수직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른 각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면, 그러니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선이 이루어지는 원기둥을 그리시게 돼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보이지 않는 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보이는 원기둥이에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면이라고 하면 어느 면이 있겠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면 반대로 이 뒤쪽, 이 원기둥의 뒤쪽 면, 그리고 아래 바닥면이 있겠죠. 근데 원이 둥글단 말이에요. 원은 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끝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각이 져 있어요. 뾰족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 밑에 면을 따로 떼서 보았다고 했을 때 끝이 뾰족한 오믈렛처럼 생긴 이런 타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사실 타원이라고 하기에는 이 각이 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타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타원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번 영상에서 수평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이 원기둥이라는 애는 높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거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이 원기둥을 저희가 여기서 바라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이 윗면과 아랫면에 대한 거리는 차이가 있게 되겠죠.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경우에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은 아래로 가게 될수록 손등이 보이게 되는 시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윗면은 굉장히 얇게 보이겠죠, 지금. 근데 아래로 갈수록 훨씬 더 넓게 보이는 시점에 타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라고 딱 보이게 되는 경우가 위쪽을 넓게 보이는 시점에 원기둥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쪽이 얇아 보이는 타원, 그러니까 더 납작해 보이는 이런 타원을 그리는 실수를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리에 따른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어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쉽게 기억하느냐? 타원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내 눈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원에 가까워져요. 자, 요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원기둥을 그릴 때 이제 윗면과 아랫면에 대해서 그런 돌아가는 정도에 대해 실수를 하시는 일이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네 번째, 시점. 좀 다소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는 이런 옆면이 짧아 보이는 원기둥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원기둥을 테이블에 올려다 놓고 이렇게 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윗면이 얇은 타원의 원기둥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라는 개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윗면과 아랫면은 내가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과의 거리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높이의 차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타원이 앞에 있는 타원보다 작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투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반면에 정면에서 바라본 원기둥은 이 윗면과 아랫면의 사이의 거리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의 윗면과 아랫면의 타원의 크기를 거의 동일하게 그려줘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과장된 표현이에요. 원기둥을 그릴 경우에 어떤 게 과장된 표현이냐, 여기서 머니까 투시가 생겼네? 그러면 원도 더 투시를 줘서 거리감이 잘 느껴지게 그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형태가 틀리게 된다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려 보이느냐, 이 타원을 뒤에 안 보이는 면까지 연상을 해서 그리게 되면 보면은 약간 뾰족한 타원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원기둥은 타원의 축이 세로축보다 가로축이 긴 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가로축보다 세로축이 더 길어지게 돼요. 자연스러운 투시에 맞춰서 정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단계가 원기둥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었고, 자, 여기에서 덤으로 원뿔은 어떻게 그리느냐, 원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이 원기둥의 중심 축을 세웁니다. 이 축을 세운 다음에
축의 윗부분의 끝부분과 아래쪽 타원의 이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원뿔이 그려지게 됩니다. 원뿔. 그래서 이 남는 부분들을 또 깎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지우게 됐을 경우에 원뿔이 그려지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미술을 시작한다거나 지금 입시를 바라보고 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중학생 여러분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연습을 지금 많이 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